한 달 전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좌파 정권 때 북한에 퍼준 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으로 들어간 100억 달러가 핵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세상에 가장 큰 간첩은 적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간첩이 가장 큰 간첩입니다. 군사시설 사진 찍어서 보내는 간첩과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소련이 핵 개발하는데 정보를 제공해준 로젠버그 부부를 몽땅 잡아가지고 민간인입니다. 전기의자에 앉혀가지고 사형에 취업을 했습니다. 민간인을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사형에 취한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때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은 살인자가 한 짓보다 더 나쁘다. 당신들이 보내준 정보로 소련이 1949년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6.25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전선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논지를 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한다면은 김대중 노무현은 당장 조사를 하고 그때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 조사하고 국정원장 했던 사람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를 막론하고 기소해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놓고 지금까지 구속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해놓고, 만약 과거 정부 때 박 대통령이 이런 유의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날 당장 계엄령이 펴지든지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무서운 바람이 일어났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요 정도 이야기를 해도 바로 수사기관과 여당이 이 문제를 바로 정책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누가 북핵 개발을 도왔느냐 하는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뒷받침을 안 해줘요. 한나라당도 뒷받침 안 해주고 검찰도 가만히 있고 경찰도 가만히 있고 국정원도 나무 일처럼 구경만 하고 아니 남한의 지난 10년 동안의 정권이 북한의 핵 개발을 거금을 들여서 도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묵살해버리면 대통령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 이런 게 식별 장치가 마비되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우리 김대중 씨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갔습니다. 직 대통령이 병문안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앞에 한 이야기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 행동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 국회 개발 누가 도왔든 누가 간첩한테 4억 5천만 달러 갖다 주면서 국민들한테는 간첩 신고하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거 다 적당히 넘어가고 다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다. 한국에서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간첩들 아닙니까? 간첩들. 간첩들이나 좌익들은 절대 좋은 게 좋다라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고마운 짓을 해도 고맙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로 박찬 감상에 빠져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나지도 않고 와서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 나 참 이런 화해도 있습니까? 아니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사이가 나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까? 국가의 진로를 놓고 헌법을 안 지키는 사람 이념 문제를 놓고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닙니까? 이념적으로 사이가 나빠진 거지. 그것이 화해가 됩니까? 화해는 안 되죠. 화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한 다음에는 화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6.15선은 대한민국의 현재의 만학의 근원은 6.15입니다. 6.15선은. 그거 다 아시다시피 6.15선은 사실상 연방제에 합의한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술인 연방제에
김대중이가 합의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 뒤에는 남북한 좌익들이 용어 통일을 해가지고 적화 통일한다는 말 하지도 않고 연방제라는 말도 하지 않고 이제는 6.15선언 실천합시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6.15선언 실천연대가 얼마 전에 가처분으로 잡혀가지고 그 단체가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즉 6.15 실천이라는 말은 적화통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6.15 실천.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6.15 선언 실천하자, 연방제 통일하자는 이런 말을 마이크를 들고 광화문을 싸돌아다니면서 적화통일을 선동을 해도 경찰이 잡지도 않고 오히려 시위 허가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반항의 근원인 6.15 선언의 정체인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그 다음날 집무하는 첫날에 해야 될 것이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6.15 선언은 대한민국 그것도 헌법의 심정과 내수에 해당하는 1조, 3조,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6.15 선언은 오늘부로 실효다라고 선언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6.15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6.15 선언을 존중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그것은 헌법을 파괴하겠다. 헌법 파괴에 동참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대중 씨가 마지막으로 애고할 일이 있다면은 결자회의 차원에서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써놓고 아니면 접근들을 통해서 6.15 선언은 사실상 실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한 마지막 양심, 행동하는 부분이 변명이 행동하는 양심이니까 행동하는 양심을 저는 발휘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장치, 마비된 기억장치, 마비된 식별장치를 어떻게 이제 복원할 거냐 하는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적과 동지를 가르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그리고 6.15 선언이에요. 6.15 선언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사이는 화해가 절대로 안 됩니다. 6.15 선언 찬성은 적과 통일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6.15 선언은 지금 문서상으로 보면 지금 국회 안에서 6.15 선언은 위헌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선언한 국회의원이 한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문서상으로 이야기하면은 한나라당은 대다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6.15 선언이 적과 동지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6.15 선언 따라서 우리 애국운동단체는 6.15 선언 폐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혁정치를 회복하는 이 노력은 바로 그 6.25를 체험하고 또 건국의 고마움을 알고 이승만 박정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인구의 고령화로 또 건강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이 50세 이상 기성세대가 아주 활동적으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누구지 아십니까? 50세 이상의 노년층, 장년층을 합친 노장층. 이걸 당을 하나 붙이면 노장당. 노장당이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당원으로 비교하면 1,500만입니다. 1,500만. 이 사람들이 선거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선거에서. 2012년 선거에서 전 유권자에서 50세 이상이 몇 퍼센트냐 하면은 한 42%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아요. 투표자 중에서 50세 이상은 한 47% 될 겁니다. 이 표가 또 몰표입니다. 몰표. 좌파표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이 고령화 때문에 좌익들이 재집권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지난 대선 때, 지난 총선 때 우파 대통령, 우파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전폭적입니다. 500만 표 차, 거의 3분의 2 의석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대접은 뭡니까? 받고 있는 대접이 뭐냐?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국 운동하는 사람은 부담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촛불 난동파라든지 MBC라든지 정교적 민노총한테 불종을 하고 하는